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대를 노래하고 자유를 노래하는 퍼니밴드 김정현님의 무대로 내란 끝장쇼 시작해봤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사회를 맡은 뉴스토마토 황현실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죠?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을 돌아보면요. 정말 수많은 고통과 인내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오늘 대한민국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모두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함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는 정말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더욱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함이 깃든 그런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선택, 그 선택의 전야, 내란을 종식하는 이 밤에 내란 끝장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음악으로 또 뉴스토마토 함께 해주셨던 많은 인사들의 뉴스 이야기를 통해서 광장을 채웠던 시민의 염원과 또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던 국민의 품격 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공연을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즐기고 느끼고 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세 분을 모실 텐데요. 뉴스토마토 끝장뉴스와 끝내주는 경제 진행자 이원재 경제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선대위 대변인님, 이승원 경제평론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얼굴들. 제 뉴스토마토 끝장뉴스가요.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계엄 이후에 이 내란을 끝장내자라는 의미에서 끝장뉴스가 시작됐어요. 그 진행을 맡으셨던 이원재 경제평론가에게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후 6시 기준 제가 올라오기 바로 전에 확인한 게 76.1%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저희 역대 대선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5대입니다. 그때 80.7% 기록했고요. 지난 20대 대선 때는 77.1% 기록했습니다. 지금 6시 기준으로 벌써 76.1%면 정말 80%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뭐 70%, 80% 되는 나라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지면 투표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정말 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차이가 많이 나도 나와서 분명히 그 의사를 딱 표시를 하는데 이번 선거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주인임을 확인하는 선거를 그 사실을 투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수미 대변인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요. 아직 8시까지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투표율을 보이는 걸까?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가 비상사태를 끝내야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 내란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됐잖아요. 내란 종식 비상사태. 이제는 제발 비정상에서 일상으로 좀 돌아와 보자. 정상적인 사회에서,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오늘의 투표장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원 경제평론가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일단 전남 광주는 벌써 80% 투표율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1위 대통령 당선되는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종 득표율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전망한다는 건 사실은 참고로 저는 경제평론가가 아니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측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항상 그게 박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참 저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지난 선거 77.1%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고통에 처해 있었고 이 어떻게 그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투표율이 높다면 그만큼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진행할 모든 일에 내란을 종식하는 일부터 개혁을 하는 일까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곳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높은 투표율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세 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마치시고 바로 광화문에 있는 뉴스토마토 스튜디오로 가서 끝장 뉴스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잠시 후 8시부터 개표 방송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내일 눈을 뜨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한 가지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원재 평론가님부터. 저는 바라는 점 많긴 한데 네. 딴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작년 12월 3일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서 작년 12월 3일 밤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저 12월 3일 밤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10시부터 막 뭔가 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아마 뭘 그 방송할 내용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무슨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떠서 10시 30분부터 딱 보고는 정말 머릿속이 아득해졌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연락한 게 제 딸이었어요. 제 딸이 멀리 기숙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뉴스토마토 제작팀, 다음날 방송하기로 한 PD 작가 출연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분명히 계엄군이 들어올 것 같다. 이게 지금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들어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스튜디오가 폐쇄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구글 아이디를 지켜야 된다. 구글 아이디를 빼앗기면 이제 그거는 방송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그러면 그거 만약에 아이디를 나한테 풀어주면 그러면 어디 도망 다니면서라도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겠다. 거기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새벽에 계엄 해제되기 바로 전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 딱 오늘이 0.5주년 됐잖아요. 반년 딱 지난 6개월 지난 시점인데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께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정치도 살아나고 문화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화를 그 밤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뉴스토마토와 그리고 이 같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던 동료들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해제될 때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동지애가 앞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빌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재개혁을 도약을 하게 만들어주신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윤석열, 김건희 여사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같은 정말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거하는 목소리를 닮은 언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마 정말 극우 보수 유튜버 슈퍼챗 콜렉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을 거다라고 해서 아마 12.3 내란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도 그 말을 했었는데 그게 성공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기 3,000개 영양백 중에서 하나가 내 것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새로운 정부에 제가 바라는 거는 뉴스토마토 같은 정말 건실하고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언론들이 그런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박수 안 나오나요?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서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연백이 들어갈 거를 각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지 새 정부에서는요 좀 다양성,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런 좀 마음 놓고 입틀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입을 틀어막고 뭐 카이스트나 각 대학에서 끌려나가는 그 n분의 1의 우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지도자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도 잘못하면 쓴소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찬조연설 했을 때 이 말 했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좀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다들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싹 다 갈아엎읍시다. 네. 이승원 평론가님 네.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다 하지 네. 않구나. 네. 빨리 네. 방송하러 가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당연히 투표하셨겠지만 투표 안 하신 분들께 8시까지니까 한 표 한 표 제발 독려해 주시고 그 한 표로 대한민국 바꿀 수 있고 싹 다 갈아엎을 수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희망의 나라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투표 독려해 주시고 우리 동지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뉴스토마토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지난 한 10년 이상 저는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성 언론에서 주로 방송을 해왔는데 2022년 3월 이후부터는 기성 언론을 일단 저부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입틀막 사태가 있었고 기성 언론의 어떤 빈 공백을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대한 매체들이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이 매체가 유지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 선거의 에센스는 남태령이었다고 봅니다. 12월 22일 있었던 그 남태령. 농민들과 2030 젊은 여성들의 만나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굉장히 조화로운 그 만남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굉장히 쉬운 구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려울 때는 남태령을 생각하시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님, 전수비 대변인님, 이승원 평론가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 8시에 끝장 뉴스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릴게요. 더 따뜻하고 감동이 울리는 그런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 속의 멜로디를 다시 꺼내서 우리 곁에 불러오는 아티스트, 전 피노키오로 활동했던 가수 류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웃고 사는 사람을 알게 될지 알게 될지 멜로디 없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곽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끗하게 정든
예. 모니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모두 함께 해주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21대 정말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정말 국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선거 투표율도 아주 높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우리가 올해 하반기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는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노래는 제가 예전에 피노키오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노키오 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죠.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 아시면 같이 한번 잔잔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머리 위로 손. 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지만 아는 건 아닌 걸 멈추고 싶던 순간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반고였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우정보다는 가까이 나오는 너의 그 마음이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졌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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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죠? 네. 이 마음으로 저희 기도하면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멈추고 싶던 순간을 한번 기억할게요. 다 같이.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반고였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계속해서 마지막 곡 너에게란 나에게란 한 곡 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아시죠? 너와 내가 하나의 사랑이 돼서 하나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박수 함께 할게요.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서지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내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에 바람이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감사합니다. 한마음 내서 더 크게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저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 같은 그도 너의 예쁜 눈만 위에 수많은 별이 뜨며 영원히 꿈을 이루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좋았죠? 네, 가수 류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길 잘했어요, 그죠? 네, 이어서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에 한 발 더 가까이 통하는 창, 김창현의 창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창현 K평화연구원 원장님, 또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네, 네, 김재원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계시니까 네. 김재원 의원님 머리 왜 이렇게 짧은지 알고 계시죠?
저희 광장 집회 현장에서 직접 머리 깎으시면서 애국가 부르셨습니다. 그때 심정 어떠셨는지 사실 여쭙고 싶었어요. 그때는 헌재에서 너무나 이 선고를 안 내려주시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답답하셨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이것마저도 헌정 수호 개념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저쪽에 이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냐, 이런 걱정이 있으셨어요. 저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비토하고 그런 내용들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스트레스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옆에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노래를 못 합니다. 네, 겸직금지에다가 또 선거법상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애국가밖에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 애국가를 부르면서 머리를 다시 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창현 원장님, 예. 저도 뉴스를 진행해 보니까 이게 다른 게, 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터집니다. 정말 오전부터 계속해서 보는데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예.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6달 동안 어떠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도 여쭙고 싶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냥 시민을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12월 3일 날 막 길 뛰쳐나와서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던 그 장면, 그리고 또 총구 앞에서도 용감하게 싸웠던 장면, 저 한남동에서 만들어냈던 그 눈 속에서의 키스에서 장면, 아까 우리 또 남태령 그 트랙터 몰고 오셨던 농민들의 모습, 그리고 집회 때마다 나타났던 다양한 그 푸드트럭이라든지 키즈버스라든지 등 선결제, 이 모든 모습들이 저는 이번 한 6개월 동안의 내란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를 고른다 한다면 시민이다. 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만들 수 없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그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와. 맞아요. 정말 우리 눈비 맞으면서 키세스 옷 이거 담요 두르고서 광장을 지켰잖아요. 그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박경미 대변인님. 네. 사실 지난 방송 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오셨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어요. 진짜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대위 대변인이면서 강남병 지역위원장으로 강남병 이제 선거를 치렀고요. 거기가 이제 보수의 본진인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를 정말 골목골목 많이 누볐습니다. 이번 선거의 컨셉이 골목골목 경청 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앙 당사나 여의도에 있지 말고 다 하방에서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저희 수첩도 다 나눠주셨어요. 그 수첩에 그 의견들 또 민원들 적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고요. 저도 그에 충실하게 썼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그 사전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두근두근 하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가 55대 35 이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0단위가 네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였는데 그거는 상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압도적인 그런 표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특히 10단위가 5 하나는 3으로 되면 그러면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네. 그렇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김창현 원장님, 김재원 의원님, 박경미 대변인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클래식 앤 크로스오버 순서인데요. 섬세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주희 피아니스트의 리스트의 아름다운 곡 사랑의 꿈 넘버 3로 첫 번째 무대가 이어지고요. 윤학준 작곡가의 대표 가곡 마중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아름다운 나라는 고운 음색의 소프라노 김민지가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곡은요. 뮤지컬의 명곡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All I Ask of You 그리고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축배의 노래 바리톤 양진원과 소프라노 김민지 두 분이 선사하는 듀엣 무대로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나무의 뿌리로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많게 깊이 원해 한 줄기로 하늘까지 No more talk of darkness. Forget these wide-eyed fears. I'm here, nothing can harm you. My world is warm and calm you. Let me be your freedom. Let daylight dry your tears. I'm here with you, beside you, to guard you and to guide you. Say all of me every waking moment. Turn my head with talk of summertime. Say you need me with you now and always. Promise me that all you say is true. That's all I ask of Let me you. be your shelter. Let me be your light. You're safe. No one will find you. Your fears are far behind you. All I want is freedom, a world with no more night, and you always beside me to hold me and to hide me. Then say you'll share with me one love, one lifetime. Let me lead you from your solitude. Say you need me with you here beside you. Anywhere you go, let me go too. Christine, that's all I ask of you. Say you'll share with me one love, one lifetime. Say the word and I will follow you. Share each day with me, each night, each morning. Say you love me. You know I do.
libiamo, libiamo nelle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a allora s'inebria volutta libiam ne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per l'occhio altore onnipotente va libiamo amore amore fra i calici più caldi pace avrà Tra voi saprò dividere del mio giocondo tutte follia, follia del mondo, ciò che non è piacer, godiam fugace rapido il godio dell'amore e a fior che nasce muore ne possiamo godere. Ci invito, fervido, c'è la vita è nel tripudio quando non siamo ancora nei dite a chi l'ignora il mio destin posia godiamo la tazza il canti con la notte a bella il viso in questo paradiso ne sopra il nuvoli ne sopra il 네, 피아니스트 서주희, 바리톤 양진원, 소프라노 김민지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또 특별한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 첫날 투표하셨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투표소 어디로 가셨냐면 반포동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네, 그곳이 앞에서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전에 윤석열 부부가 투표했던 장소가 원래 반포동 주민센터였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알고 이제 저희들이 투표하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했는데 이 사전 투표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오늘은 서초동 쪽으로 투표 장소로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투표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언론이나 아니면은 전국이 감당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는 잊지 말자 이런 뜻에서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께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고요. 전국 곳곳 다니시면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곳곳 다니시면서 들었던 민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이번 민주당 중심이긴 했지만 진짜 대한민국 선대본에는 야 5당이 함께 공동으로 선대위를 꾸렸고요.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불평등 타파위원장을 맡아서 움직였는데 제가 처음에 다녔던 곳이 경북 쪽이었습니다. 골목골목 저희들이 민심을 탐방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경북에서도 가장 야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권, 결국 크게 얘기하면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곳이 의성입니다. 근데 의성에 가서 전통시장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상인들을 만나는데 표정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야유도 보내고 그럴 텐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상황이 마뜩지는 않고 윤석열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흔쾌하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는 표를 준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신 상인분이 이번에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좀 일 좀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조용하게 말씀해 주신 어르신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오후 7시 투표율이 77.8%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77.1%였잖아요. 근데 이미 넘어섰고요. 아직 1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마 80%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모순적인 상황이 오래돼 왔었고, 이번에 분명하게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익 추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주권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서 다음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좀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고 내란 세력을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좀 표출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로서 또 새 정부가 사실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5년 동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렸던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민생 경제를 좀 회복시키는 게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다양한 사회적 개혁 의제들이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빛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뒤에 혁명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혁명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빛의 광장을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누적된 그리고 또 뒤처졌던 사회적 의제들을 이번에는 빠르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불평등이 가장 또 강한 나라입니다. 자산과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면서 모든 국민들 주권자가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나가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사회개혁 의제가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실망으로 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용기를 가지시라, 국민들을 믿고 이번에는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위기 속에 있으시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 또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관객을 채우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서니까 3년 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12월 3일이 우리에게는 내란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당선이 된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온 사회 내란 사태였거든요. 특히 노동자와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너무 크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걸 잘 버텨주시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셨던 우리 국민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하면서 정말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좀 기대에 못 미치면은 채찍질도 해주시고 잘하면은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야당으로서 또 사회민주당 큰 역할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계속해서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대의 감성을 노래해온 우순실 아티스트의 공연입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을 담은 노래들로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젖어간 그날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내 맘 나는이 부르게 강물도 부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이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우리는 이 땅이요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한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박수! 멋져요. 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 나 살고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꿈을 만들고 보고파 자 같이 봄여름이 지나면 봄여름이 지나면
와, 너무 좋았다. 그죠? 네. 잃어버린 우산, 꼬깃꼬깃해진 편지, 아름다운 강산까지 우순실 아티스트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서 김창현 원장님이 제일 신나게 들으셨어요. 네. 자, 이어서 또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 토마토의 간판 진행자예요. 오전 7시 20분인가요? 그때마다 시작하는 뉴스 인사이다 진행자이신 박지훈 변호사님. 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저도 사실 박지훈 변호사님 처음 봬요. 아, 예, 처음입니다. 예. 동접 얼마 정도 나와요? 최고? 아, 많이 안 나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창현 원장님께도 저희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슈와 뉴스에 계속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12월 3일부터 이제 6개월 딱 지났는데 이제 내란을 일으키질 않나, 탄핵을 2번 만에 됐지, 체포 2번 만에 됐지,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게 늦어졌지, 풀려나질 않나. 가장 저는 충격적인 거는 사실 윤석열 돌아다니는 모습. 오늘 강아지 산책하면서 개 끌고 동작대교에 보였을 때, 또 저희 동네가 판교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판교에 그 보령으로 왔을 때, 아 정말 열받았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네. 너무 많아서. 예.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 오셨는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기형입니다. 의원님, 지난 2달 동안 선거운동 정말 바쁘셨죠? 네, 어제까지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화가 기억이 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후보를 위한, 저는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데, 실은 그것도 있는데 그게 기본이지만 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기도 해요. 아니, 내란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2.3 내란 때 느낌이 딱 그런 게 이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그 과거의 민주화운동, 60항쟁 쭉 했던 것들이 갑자기 그냥 부정하는 느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이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 대선 때는 윤석열 찍었던 사람이 화가 나서 이번에 사전투표 때 1번 찍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 한 달이나 그 전 2달 전에 갑자기 파면 한 해 만에 헌법재판소 논란이 있을 때 광화문에 계속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까지 같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선거운동 하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촉구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에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의 그 내란 때문에 완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번에 좀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투표율이 7시 기준으로 네. 77.8%. 8%. 엄청나죠. 네. 그 최종 투표율 얼마 나올지. 제가 다른 그 다음에 득표율. 1위 득표율 얼마 나올지. 다른 방송에 했던 거대로 하면 벌써 틀렸어요. 제가 78.5 정도 얘기를 했는데 추세대로라면 아마 80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득표율은 이제 밑에 후보가 6 받을 것 같고요. 그 위에가 37 정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후보는 55가 넘으면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그냥 했던 얘기대로란데, 사실은 다른 방송 보면 지금 뭐 YTN이나 이런 보면
50이 넘냐, 김문수 후보는 40이 넘냐, 이준석은 10이 넘냐인데 아마 디효 후보 두 사람은 저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근거 없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뭐 근거를 바라지 마십시오.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잘 좋은 결과 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께도 사실 질문을 드렸었고요. 새 정부가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가장 빨리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도 국정부할 TF 단장이었고요. 상법 개정 저희 충분했습니다. 꼭 할 겁니다. 빠른 시일에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고, 네. 함께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동네에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IMF 그리고 국제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내란 직후에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 2분기도 지금 솔직히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게 새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다. 추경이고 뭐 비상TF고 뭐든지 해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함께 여기 지혜를 모으고 또 서로 이해관계에 대한 좀 충돌도 있겠지만 좀 함께 묵묵히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새 정부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경제 살리는 거 필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내란 종시 같아요. 지금 한덕수, 최상목이, 이상민 이 세 사람이 CCTV에서 안 걸리는 줄 알고 다 보고 앉아 있고 그런 다음에 딱 걸린 부분만 얘기를 해요. 쪽지가 왜 들어있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 김성훈 영장을 그렇게 기각을 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또 권한대행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계속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임시회 연다고 하거든요. 6월 5일 날 특검법을 빨리 좀 통과를 해가지고 검찰도 못 믿으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양평 특검, 디올백, 샤넬백 특검, 그만, 특검법을 빨리 통과해서 또, 그 특검들이 검찰이 저는 못하니까 저도 이게 특검 자격은 됩니다. 한 20년 이상 변호사다 보니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좀 잘해주십시오, 의원님. 오, 바로 압력이. 의원님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내란 종식해야 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때껏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님 계시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때 이제 진보 집권할 때 보면 여권들이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노무현, 뭐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아마 이 다수당이고 더더군다나 뭐 의원님들이 참 잘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는 데 말씀드리면 못하는 민주당 의원도 많았었거든요. 눈빛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다 너무 잘하시니까 아마 이번에 기대가 저 국민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대통령,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어 놓으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좀 법들도 좀 통과가 되고 제도도 좀 바뀌고 경제도 살려주시고 제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내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5.18 광주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평생 갖고 있던 한이 17년 만에 형사처벌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근데 그때는 정보가 공개가 안 돼서 그랬어요. 이번에는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년 안에 책임사람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다 드러날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에서 은폐했던 사람들, 비호했던 사람들 기록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걸 묻는 정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요 지점은 정치 보복 절대 아닙니다. 정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은 무슨 보복? 내란 종식입니다. 네. 어이 이상한 진짜 나쁜 놈. 욕하면 안 되겠다. 인간입니까 이 사람들이? 네, 아니 사실은 이게 앞에 PD님께서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많이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워낙 진행을 잘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질문 하나 하고 관객 여러분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가지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6개월 동안 개헌 이후부터 오늘까지 정말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 장면들이 있었고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위기였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부터 말씀? 네.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12월 3일 그 계엄 때부터 탄핵도 다 2번 만에 됐어요.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체포 몇 번 만에 됐습니까? 2번 만에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그래 못하노? 그게 뭐가 어렵다고 엄청 끌어가서 4월 4일에 됐습니다.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긴 없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날 때가 가장 국면이 아니었나. 그때 가장 좀 두려웠었어요. 원래 3월 14일 맞죠? 14일, 21일, 28일 계속 늦춰졌거든요. 뭐가 문제가 심각하나? 헌법재판 앞만 봐도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한 것들이 5대3, 뭐 각하 4대4, 뭐 난리를 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걸 뭐하노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결론이 4월 4일에 났던 게 아닌가. 그때 가장 제가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그때가 저는 가장 중요한 맞아요. 그때 너무 시점이었다. 기다렸어요, 진짜. 네. 맞아요. 윤석열이를 탄핵 아니다 뭐였지? 대통령 윤석열이를 파면한다. 요 얘기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은 언제가 제일 위기였던 것 같으세요? 저는 12월 한 달 내내 위기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5.18 제가 겪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광주에 직접 살면서 진압하는 걸 받고 5월 27일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제 지인이 5.18 진압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5.18 그 경험이 숨어서 솜입을 뒤집어 쓰면서 진압하고 하는 것에서 안 죽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내란 딱 터지면서 국회 가서 그 다음 2주간에 안 나오고 살았었습니다. 그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목숨 부지할 때는 국회밖에 없는 것이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제일 저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막아주었고 그 군인이나 경찰들도 절제를 했었고 이게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 이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는 국방부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계속 스트레스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지금 군 통수권자 누굽니까?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바로 또 내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정말 위험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한남동에서 직접 무력을 갖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큰 고비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우리 민심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길게 해주셔서 질문 받을 시간이 사라졌는데 혹시 정말로 꼭 질문해야겠다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박지훈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힘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무대.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 임진웅 아티스트를 모실 텐데요. 아름다운 사람, 가리워진 길, 일어나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웅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 고 김민기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람.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한 아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한 아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고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면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고 김광성님의 일어나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는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조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달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주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말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만나버리니 다시 하실까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 번 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네, 아티스트 임진웅 멋진 무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죠?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네. 아, 진짜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관객석에서 함께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 또 내일의 변화 앞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2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3분이고요. 7분 후 8시면 투표함에 담긴 국민의 생각이, 마음이 무엇인지 공개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55%. 50%. 네.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55%라고 하셨죠? 55%.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던 내일부터는 새 정부입니다. 새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제발 걱정할 일 없이 또 두려울 일 없이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그 문 앞에 늘 뉴스토마토가 함께 할 겁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유튜브는요, 89만 1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주변 10분에게 뉴스토마토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를 진행한 황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가셔도 좋지만 저희 이제 여기서 굉장히 대형 화면이 쭉 내려올 텐데 그럼요. MBC 개표 방송이랑 또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또 이제 하거든요. 개표 방송 같이. 네, 이 뉴스토마토 개표 방송과 MBC 개표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